안녕하세요. 다육이 이럴 때 꼭 잘라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롤리폴리를 잘 보시면 이쁩니다. 아주 예쁘고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하엽이 많이 져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물을 아끼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잎이 많이 져가는 줄만 알았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까지 온 듯 싶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앞부분에 무름병이 생겨가지고 줄기를 잘라가지고 안정화를 시킨 상태였는데, 이 뒤쪽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심어두게 되면 화분 속 안에 있는 흙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온도가 풀리고 나서 그 병증들이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분갈이는 아플 때 해줘야 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몇 주 전 영상에 롤리폴리의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겉은 멀쩡한데 이 안쪽에도 생장점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잎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줄기는 아깝지만,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안쪽에 줄기는 자르기 전까지는 옆면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잎이 자꾸 떨어지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남아있는 줄기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줄기 상태가 어떤지 지금 자르면 건강하다 그러면 새로운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잘랐는데, 역시나 줄기 안쪽이 썩어가면서 무름병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빠르게 이 줄기를 잘랐다 그러면 위에 부분까지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이 진행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이 수간까지도, 이 안쪽에 검은 부분이 있죠, 이 수간까지 다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줄기는 거의 100% 살릴 수 없다. 지금 지금 자른 줄기도 100% 살릴 수 없다. 이런 다육이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흙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화분에서 얘네들을 꺼내 가지고 분리해서 심어주는 게 얘네들 남아있는 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무름병 같은 경우는 한번 진행되면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름병이 오기 전에 수시로 분갈이를 하면서 흙이 오염되지 않게, 과습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롤리폴리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 이 진한 단풍이 들어가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품종인데, 이 올 겨울에도 물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아마 흙이 오염돼서 서서히 진행돼 가지고 발생한 문제가, 가장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 부분에 줄기가 물렀을 때, 무름병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해줬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줄기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다육이의 건강 상태가 좌우된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아마 귀찮아서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건데, 이 귀찮음 때문에 멋진 대작이 또 줄기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 얼굴들이 중간중간에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분갈이를 새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름병이 온 흙 같은 경우 재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흙을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사용할 경우 기존에 있던 병균들이 다른 뿌리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분갈이하면서 잔뿌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럴 경우 또 2차 간염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분갈이할 때는 이 오염된 흙 같은 경우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름병이 온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바로 또 물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안 되고 이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진행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뿌리까지 2차 간염이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물을 줘야지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지, 바로 물을 주게 되면 흙학습이 또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무름병이 다시 발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혹시 베란다 같은 경우 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줄기는 이렇게 건강한데
잎이 자꾸 떨어지고, 특히 이 생장 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이 뚝뚝 떨어지면서 잎이 말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한 60-70% 이상은 무름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장 정확한 거는 이 생장점 안쪽에 색감이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잎들이 전체적인 잎은 건강한데 이 안쪽 부분이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도 7-80% 이상은 무름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름병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치료가 된다 그래도 이 수간이 조금만 오염이 되어도, 금방은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줄기 상태가 다 검게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나마 줄기에서도 이 수관에서도 이 검은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잘라가지고 잘 말린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얘네들을 살릴 수는 있지만, 무름병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름병이 온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한 다육이와 같이 놓지 마시고 멀리 버리는 게 다른 다육이를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 병이 오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아프지 않은 그런 다육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자구를 만들어 가지고 풍성하게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얘네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깝다고 지켜만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라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8,000대 철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들어했고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였고, 치료 자리를 잘 잡으니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 풍성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아픈 상처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그때 분갈이를 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모습을 또 볼 수는 없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은 귀찮지만 잠깐의 부지런함이 얘네들을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